여러분, 모임에 나가보면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부럽고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절대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 건강,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모임에서 누군가는 당당하고 빛이 나는 반면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가장 부러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스스로 용돈을 벌며 배우자나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엄청난 부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없어도 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누군가는 당당하게 계산을 하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늘 돈 걱정에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뉩니다. 사실 돈이 많아도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이 묶여 있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심지어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타서 써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고 결국 경제적 여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 하루 몇 시간씩 일하면서 본 돈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라도 내가 벌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제적 자유 아닐까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어서까지 돈 벌면서 살아야 하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퇴직 후에도 자신의 일을 하며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돈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당당함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돈으로 원하는 걸 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소득이 쌓이면 그게 곧 삶의 여유로 이어지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건강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건강 관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임에 나가보면 나이대는 비슷한데도 어떤 사람은 10년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확실히 더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자세가 구부정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하며 머리카락이 빠져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건강 관리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얼굴형이 달라 보이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머리를 감고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모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말릴 때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을 이용해 두피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 역시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보습 습관만 들여도 피부에 생기가 돌고 인상이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사람과 어깨가 움츠러들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후자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활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무너지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말투와 표정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표정과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말투를 가진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반면 급하고 거친 말투를 쓰는 사람은 대화하는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늘 미소가 있는 사람과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미소를 짓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더 젊어 보이고 호감도도 올라갑니다. 결국 건강하고 세련된 외모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사치나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허리를 펴고
피부와 머리 건강을 챙기며 밝은 표정을 짓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임에서 가장 젊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부러운 사람은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길 거리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부재하게 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임을 많이 나가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피곤함을 느끼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관계를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돌보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쌓으며 필요할 때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길 줄 압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들은 남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를 챙길 줄 알기에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자식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부모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식이 자기 몫을 잘하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자식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며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로서 걱정할 것이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식이 계속 부모에게 기대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결혼 생활이 힘들어 고민을 자주 털어놓는다면 부모로서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연로할수록 자식 문제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건강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자식의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삶이 결코 편할 수 없겠죠. 모임에서도 보면 자식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얼굴이 밝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행복과 연결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나이 들어도 자식 걱정이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자식을 위해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부모 본인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생활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잘된 사람들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부모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의 인생을 부모 자신의 행복과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거기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부모까지 덩달아 불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임에서 보면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얼굴이 밝고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죠.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살아온 부모일수록 자식이 예상과 다르게 살 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부모는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주 연락하고
신경 써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기보다 나 스스로를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식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지게 사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바꿔야 할까요? 남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나 스스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면 한번 실천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임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자유, 건강한 외모, 독립적인 삶, 그리고 자식 걱정 없이 사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러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과 기본적인 관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